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은 봄이면 야생화 촬영으로 분주하다가 오울이 끝날 때이면 많이도 보이던 봄 야생화는 지상에서 숨어버리고 6월부터는 풍경 촬영에 관심을 둡니다. 23년 올해는 장마비가 심합니다. 장마비가 분주하면 물사진 촬영을 기회 잡아 계곡으로 달려갑니다. 계곡의 물 흐름을 촬영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인 촬영보다도 조금 더 다르게 촬영하여야 합니다. 풍경 사진 촬영도 필름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카메라가 발전되어 밀러리스 카메라 시대가 되어 그에 따른 조정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밀러리스 카메라는 흐르는 계곡 물 속도를 감안하여서 셔터 속도를 조정하여 물의 흐름을 안정된 감성으로 촬영할 수 있는, 촬영한 결과를 보고 확인하면서 좋은 품질 사진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필름 때 사용한 담론 구형 17에서 35mm를 사용합니다. 준비는 렌즈 어댑터 뒷면에 ND8을 끼워 셔터 노출을 -3단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렌즈 앞면에는 CPL 편광 필터를 끼워 물의 반사를 조금 제거시킵니다. 전체 셔터 노출 감소는 ND8의 -3단위, CPL -2단위를 곱하면 -5.5에서 -6단위 셔터가 감소됩니다. 사각 필터가 아닌 원형 필터 2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계곡 장노출은 편광 필터 CPL만으로도 촬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ND8을 없애고서 촬영할 수 있을 때도 많습니다. 옛날 필름 촬영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렌즈 어댑터 앞면에 원들로에 스펀지를 접착시켜 ND8 유리로 가공하여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여 렌즈 앞면에는 CPL 필터를 끼워 사용합니다. 렌즈 앞면에 필터 2장을 끼우면 광각대 사진 사각 모서리 부분에서 비네팅이 생깁니다. 요즘 캐논 구형 렌즈 사용 때 판매하는 어댑터에 ND 필터를 끼워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본인은 예적부터 하는 방법입니다. 편광 필터 CPL 필터를 사용하였어도 적색 원 부분과 같이 노출 과다된 부분을 없앨 수 없습니다. 적색 부분 같이 노출 과다된 사진은 후 보정 작업으로도 살릴 수 없습니다. 계곡 사진은 아침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질 지역 나무 사이로 빛이 스며드는 시간을 피하고 흐리고 부슬비가 오는 날 촬영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풍경 사진은 풀 사이즈 카메라보다 중형 카메라가 좋습니다. 필름 카메라 시대 때에는 하셀이나 마미아 67을 사용한 이유는 중형 카메라는 해상력도 우월하지만 포전 렌즈 화각이 다릅니다. 풀 사이즈 카메라가 포전 50mm이면 중형 카메라는 85mm 정도가 되어서 눈으로 보이는 화각이 같으면서 문제는 뒤 배경 피사체가 양쪽 화면이 같이 보이는 화각으로 피사체 촬영을 하면 뒤 배경 부분 멀리 보이는 폭포가 풀 사이즈 카메라는 중형보다 작게 보입니다. 렌즈 화각에서 오는 원근감입니다.
같이 촬영하여도 감성이 달라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풍경은 중형 카메라를 사용하지 풀사이즈 카메라는 거의 사용 안 했습니다. 이 포준 렌즈 화각 때문에 시상에서 촬영할 경우나 산 위 산맥 풍경을 촬영하면은 멀리 뒤산맥이나 바다에서 촬영하면은 멀리 있는 배가 아주 작게 보입니다. 풍경을 전문으로 촬영하려고 하면 본인도 나이가 조금 젊으면 무리하였어도 중형 카메라를 선택하지 소니, 캐논, 니콘 같은 카메라를 절대 선택 안 합니다. 중형 카메라는 가격이 비싸서 문제가 되나 요즘 후지 카메라에서 중형 카메라가 나오니 풍경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중형 카메라가 좋을 듯 싶습니다. 풍경으로 중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본 사람은 풀사이즈 카메라 사용 시 조금 답답습니다. 계곡 촬영 요령. 계곡 사진은 물 흐름을 보아가면서 서트 속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전체를 선명하기 위하여 조리개를 F8에서 F16까지 조임을 하나 거의 F11 정도를 포준으로 잡습니다. 본인의 경험으로서는 F16이라도 화면 중간 지점보다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핀을 잡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손떨림 방지 기능을 오프 시켜야 합니다. 본인이 이 수동 렌즈로 손떨림 방지 기능을 사용하여서 타임랩스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을 사용하면 영상 전체가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카메라 이미지 센서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으로 카메라 AF 기능을 MF로 바꿔야 합니다. 카메라 AF를 오프 시키지 않고 구름에 핀을 맞추어 촬영하면 타임랩스 촬영을 하여 보면 사진 화면이 요동칩니다. 장노출 촬영 때는 손떨림 방지와 AF 초점을 반드시 오프 시키고 MF로 바꿉니다. 두 가지 기능을 없애고 촬영한 영상과 조리개 조임 F16 서트 2초 ISO 100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수동 촬영 시 수동 MF 핀 위치는 흰 원 부분 약간 앞부분입니다. MF 초점 위치를 잡아서 반드시 초점 확대를 하여서 반드시 확인합니다. 삼각대를 사용하여서 서트 타임 릴리즈는 2초 후에 촬영되게 합니다. 카메라 화각을 바꾸면서 여러 장 촬영합니다. 물 노출은 1초에서 8초쯤 촬영하여 보면 빛이 심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노출이 오버된 조금 직전이 노출이 맞습니다. 이 사진은 서트 8초로 촬영한 것인데 이 사진 상태도 좋지만 노출을 조금 낮추어서 서트 2초 타임으로 맞추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적색 원부분 기준으로 조금 노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 촬영하여도 어느 부분이 서트 노광 타임이 과하면 노출 오버가 됩니다. 장노출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부분적으로 노광이 오버 안되게 서트 속도도 조정하여야 합니다. 노출 과다된 부분은 편광 필터를 조정하여도 오버된 노출 과다는 별 효과를 못 봅니다. 포토샵에서 마스크로 문질러서 노출을 마이너스 시켜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장노출 서트 초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촬영하여도 사진과 같이 노출 오버가 심하면 사진은 버려야 합니다. 계곡 사진은 반드시 나우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의 브러쉬로 노출 과한 부분을 여러 번 문질러서 노출을 감소시키는 작업을 반복하면은 노광이 오버된 부분이 조금은 복원이 됩니다. 이 작업은 나우로 촬영한 것이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JPG로 촬영한 것은 조금 수정이 어렵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JPG 플러스 나우로 촬영한 것이 좋습니다. 촬영은 나우로 촬영한 것을 권합니다. 이왕 촬영한다면 영상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ND 필터를 제거시키고 영상 속도를 30분의 1초 맞추어 촬영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영상 속도 30분의 1초 이 정도가 맞추기 어려우면 ISO를 오토에 놓고 촬영합니다. 계곡 물 흐름이 조금 많을 때는 ND8 정도에서 촬영은 2에서 4초가 부드러운 감이 나옵니다. 선녀 폭포는 경남 석골사에서 um산 쪽으로 가는 해발 900m 산길 옆에 위치하며 선녀 폭포까지는 산행 4시간이 소요되며 볼 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보면 정말 아름다움이 넘치는 선녀 폭포답습니다. 선녀 폭포를 영상으로 보면 정말 아름답지만 폭포 상부에 조금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장노출 사진은 안됩니다. 노출 과다입니다. 선녀 폭포 바로 밑에서 본 폭포는 비경인데 장노출을 8초를 주어 촬영하여 보면 적색 부분 원에 노출 가다가 생깁니다. 조력의 F11에서 서트 2초를 주어 노출을 감소시키니 노출 오버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선녀 폭포 옆 협곡에 있는 이끼 덮인 작은 폭포가 아름답습니다. 해발 900m에 위치한 선녀 폭포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며 마칩니다.